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얼마 전 저희 시댁이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라는 걸 당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라니 그 사실만으로도 기가 막히겠지만 저는 특히나 더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저희 시어머니 저더러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천박하게 입지 마라, 고상하게 말해라, 우아하게 걸어라 등등 고상함과 품격을 정말 중히 여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고상하시고 품격 있으신 분이 정작 본인은 불륜이나 저지른 상간녀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저희 남편과 신우까지 뒤집어져서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 그 직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저렇게 당하는 게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어머님의 무시와 구박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의 엄마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아빠 밑에서 컸는데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가 정말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와의 왕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아빠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빠의 짐을 덜어주고자 저도 2년제 대학을 나와 바로 취업을 했고요. 열심히 돈도 벌고 제 나름의 커리어도 쌓아갔죠. 저는 여자들의 손톱을 관리해주는 네일리스트 일을 하는데요. 졸업하자마자 다른 사람 밑에서 줄곧 일하다가 제 가게를 차린 지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네일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 SNS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한 가게라서 예약이 힘들 정도로 단골도 많고 자리를 잘 잡은 편이에요. 당연히 수입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일만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학교는 지역에서 나름 알아주는 곳인데 결국 동네에서 시간 학원 강사를 하고 있으니 엄청 잘 풀린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돈도 제가 훨씬 많이 벌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제 모든 걸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도 2년제 대학을 나온 것도 직업이 네일리스트라는 것까지도요. 제 모든 게 자기들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저희 시댁이요. 시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저희 남편은 4년제 국립대 출신, 신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시어머니 본인도 그 당시엔 흔치 않던 음대 성악 전공이랍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품격 있고 우아한 교육자 집안인데 저는 2년제에다가 다른 사람들 손톱이나 만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적어도 자기 아들 수준에 맞으려면 저도 선생님을 하거나 공무원 정도는 해야 한대요.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잘난 당신 아들보다 제가 2배, 아니 3배는 더 벌어요.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일손을 좀 도우려고 어머님 옆에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더러 하는 소리가 이런 거 해봤어? 엄마 없이 커서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엄마 없이 컸다는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 거리고 있으니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원래 살림은 엄마가 하는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도 있는데 너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내가 하는 거 잘 배워둬.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꾹 참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머니. 할 줄 아는 음식은 있니? 우리 성원이 아무거나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지? 이것저것 웬만한 건 다 해요. 집에서도 잘 해먹고. 아, 사돈 어른 밥 같은 거 네가 다 차렸나 보구나. 살림도 너가 하고.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동정 어린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에휴, 너 보면 좀 짠해. 뭐가요, 어머님? 엄마 없이 자라서 너 혼자 허덕거리며 이것저것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너는 가만 보면 얼굴에 좀 그늘이 있더라. 나는 좀 해맑은 며느리 보고 싶었거든. 사랑 많이 받은. 저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다 나올 정도로 울컥했습니다. 너무 상처였거든요. 어머님, 저 엄마랑은 떨어져 지냈어도 아빠한테 넘치게 사랑받고 자랐어요. 아빠도 저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요. 그래도 엄마 없이 크면 그게 보이더라고. 어머님, 제가 엄마 아빠 갈라서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저희 아빠 절 잘 키워주셨고 저도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예, 이런 게 내가 언짢다는 거야. 어른이 얘기 좀 하는데 아득바득 네 얘기 더 하는 거. 본데 없고 교양 없다는 게 이런 거라고. 어른이 얘기하시면 네 하고 그냥 듣는 거야.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교양 없고 본데 없다는 식입니다. 정작 본인은 남이 상처받든 말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서요. 그 후로도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무더운 여름이라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요. 또 저를 위아래로 막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천박하게.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심하게 짧은 바지도 아니고 무릎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천박하다니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어머님, 천박하다니요. 시댁 오면서 누가 그런 옷을 입어? 시아버지도 계신데 다리 다 내놓고. 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더우니까 그렇지. 그리고 요즘 이 정도면 짧은 것도 아니야. 밖에 나가봐. 더 짧은 것도 잘만 입지. 너는 무조건 네 마누라 역성이니? 그렇게 치면 남들이 벗고 다니면 쟤도 벗고 다니겠다. 옷차림 가지고 왜 그래? 어디 나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지 마라. 손톱은 또 그게 뭐니? 제 손톱까지 트집이었습니다. 직업이 손톱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 제 손톱 역시 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네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제 손톱은 꾀지지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것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땐 어머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애교도 부렸었죠. 어머님, 요새 이런 거 많이 해요. 다음에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난 그런 거 안 해. 해도 그냥 깔끔한 거나 하지. 그렇게 덕지덕지 뭐 묻히고 그런 거 지저분하고 싫어. 무슨 어디 나가는 여자도 아니고. 엄마! 어머님의 말에 남편도 화를 벌컥 냈습니다. 어디 나가는 여자라니. 말을 저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 일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도 남편만 보냈고요. 그런 일로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전화해 제 욕을 퍼붓기도 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지만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죠. 그냥 갈라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수도 없이 했어요. 어쨌든 살면서 계속 봐야 하는 가족인데 사사건건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하고 상처를 주니까요. 그 후에
어쩌다 보니 그냥 다시 시댁에도 가고 어머님도 만났지만요. 점점 제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 시댁에 가기 전엔 손톱도 다 지우게 되고 옷차림도 무조건 긴 옷을 입었어요. 혹시 이런 것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끊임없이 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실수하지 않을까, 트집 잡히지 않을까, 괜히 우리 아빠 욕까지 듣게 만드는 건 아닐까 등등. 시댁을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소화까지 안 될 정도였어요. 남편한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워낙 유난스럽고 학창시절에도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남편이 만나면 저런 식으로 상처를 주기 일쑤여서 남편도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쨌든 저더러 좀 참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 결혼을 끝내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는 사이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 3년 차가 되었어요. 저한테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생겼죠. 그 일이 있던 날은 평일이었는데 김장 도우라고 해서 저는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갔었죠. 남편은 퇴근하고 일찍 온다고 했고 집안에는 아버님과 저, 어머님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른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남편이 좀 일찍 왔나 보다 했죠. 아버님은 문을 열어주러 나갔는데 갑자기 어머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 좀 나와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당신이 받아야 된다네. 법원? 법원에서 나한테 등기가 올 게 뭐 있어요? 어머님은 현관으로 나가더니 서류를 받아왔어요. 얼른 뜯어봐. 어머님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읽어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서류를 획 봉투 안에 넣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이미 봤는지 갑자기 봉투를 잡는 거예요. 뭐야 이거 놔봐. 아니야 이거 뭐 잘못 온 것 같아. 일단 줘봐 내가 보게. 아니야 여보 이거 잘못 왔어. 어머님이 봉투를 뺏기지 않으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죠. 아버님은 봉투를 뺏으려고 하고 어머님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도대체 법원에서 왔다는 저게 뭔데 저러시지? 싶어서 황당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걸 냅다 저한테 던지는 겁니다. 얘 그거 아까 그 우체부 찾아가서 돌려줘. 얼른 빨리 나가. 저는 황당해서 서류 봉투를 줍는데 그 와중에 아버님이 와서 서류 봉투를 낚아채 갔습니다. 야 그걸 뺏기면 어떡해. 어머님이 저한테 소리 지르며 아버님을 다시 말리려 하더군요. 아버님은 아랑곳 않고 어머님을 막아가며 그걸 읽어보고요. 그러더니 아버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아버님은 기가 막힌 얼굴로 어머님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잘못 온 거야. 여기 당신 이름 떡하니 써있는데 잘못? 당신 미쳤어?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며 종이를 냅다 던지는 겁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매달리고요. 아니야, 다 오해야. 뭐가 잘못된 거야.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아웅다웅 하실 틈을 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보았습니다. 소장이라고 적혀 있고 아랫부분을 보니 어머님이 누군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고 뒷장에는 위자료 청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리치는 아버님을 말리던 어머님은 제가 읽고 있는 걸 보고는 기함하며 달려와 종이를 뺐더라고요. 너 이걸 왜 읽고 있어? 어머님은 파들파들 떨며 저한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기가 막혀 어머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상간녀라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본인도 민망한지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와중에 어머님 보고
당신 들어와 보라며 손목을 낚아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종이와 함께요. 안에서 아버님이 누구냐며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님은 곧 죽어도 아니라고 다 오해라는 소리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은 들어오더니 안방에서 두 분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니까? 어머님이 법원에서 등기를 받으셨어. 무슨 등기?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무슨 등기인데? 위자료 소송. 무슨 위자료? 상간녀. 제 말에 남편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남편 역시 상상도 못한 일이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상간녀? 우리 엄마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남편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은 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싸움을 계속 하시다가 아버님이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 틈에 어머님에게 따졌고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애먼대로 불똥이 튀는지 어머님은 저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 벌써 다 얘기했니?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걸 쪼르르 얘기해? 두 분이서 싸운다고 저한테 물어보니까요. 내가 다 오해라고 했잖아. 근데 성원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그 와중에 남편은 방에 있는 소장을 가지고 오려고 했고 또 말리는 어머님과 한바탕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더러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계속 소장 보자고 난리를 치고 저는 억지로 남편을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좀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아수라장이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그 후로 남편은 혼자서 시댁을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남편 말이 소장 내용을 보면 어머님이 취미로 파크 골프를 하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답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그 남자의 와이프에게 걸렸는데 또 만나니까 그 와이프가 이번엔 증거를 싹 모아 위자료 상간소송을 걸었던 거랍니다. 어머님은 처음엔 아니라고 오해라고 무조건 발뺌하다가 결국은 몇 번 만난 건 맞다고 실토를 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이걸 본인 학교에서 알면 자기는 무슨 개망신이냐,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냐 하시며 난리를 치시고 남편도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한바탕 했다고 합니다.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천박하니 보고 배운 게 없다느니 온갖 막말 다 하며 무시하고 상처 주시던 저희 시어머니 본인은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하셔서 바람을 피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시나요? 저는 어이가 없고 그동안 어머님한테 당한 것마저 억울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얘, 너 괜찮은 변호사 사무실 좀 알아봐. 변호사 사무실요? 그래,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잖아. 뭐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그쪽에서 증거 다 모아서 했다면서요. 그렇다고 순순히 당해? 저는 저한테 민망한 기색 하나 없이 저한테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참 황당하고 뻔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덧붙이시는 말이 그리고 성원이한테 네가 잘 얘기해. 오해가 좀 있었다고. 그 영감이랑 몇 번 밥 먹고 한 건 맞는데 그 와이프가 뭔가 오해를 한 거니까 네가 성원이한테 잘 좀 얘기하란 말이야. 오해 좀 풀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도대체 어머님에게 나는 무슨 존재인가 싶더라고요. 정작 더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할 건 아들보다 며느리인 저 아닌가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참아왔던 말들 다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안 창피하세요?
뭐? 그런 소송 당하신 거 며느리인 저한테 안 창피하시냐고요. 어머님은 제 말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였는지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다시 발끈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어머님, 소장 내용에 이미 한번 걸렸는데 또 만나셔서 소송 당하신 거라고 돼 있다면서요. 그 와이프분이 증거도 다 모아놨다고. 증거는 무슨 증거야? 그냥 하는 소리지. 증거도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소송을 걸겠어요. 소송을 걸 정도면 변호사랑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들하고 딸한테는 부끄러우시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안 부끄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너한테 부끄러워해라 그 말이야? 어머님은 오히려 더 발끈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저도 아랑곳 않고 그참에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요. 어머님이 그런 소송 당하신 거 너무 기가 막혀요. 저한테 평소에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고상하게 말해라, 천박하게 입지 마라, 품격 있게 행동해라 그러셔놓고 정작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고상하고 품격 있는 행동인가요? 제 말에 어머님도 당황했는지 말이 없다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비꼬는 거니? 어머님, 저 어머님 말씀 정말 상처되는 거 많았어요. 한평생을 그렇게 품격 있게 살아오신 분에게 내가 그렇게 흠이 되는 며느리인가 싶고요. 어머님한테 자꾸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 스스로도 엄청 위축됐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 어머님 마음에는 안 들게 살아왔을진 몰라도요. 최소한 부끄러운 짓, 남한테 상처 주는 짓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이런 일 겪는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니? 저는 파들파들 거리는 어머님에게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무시하는 거 맞아요. 어머님 무시당할 일 하신 거고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도 맞으세요. 이거 충분히 남 보기에 부끄러운 짓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부끄러우셔야 될 거예요. 저한테도요. 저도 어머님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 아닌 이상 더 이상 어머님을 예전처럼 보긴 힘들 것 같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론 너무 심했나 싶으면서도 솔직히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억울해서라도 말은 해야겠더군요. 그리고선 갑자기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그 후에 저나 남편에게 따로 연락 온 적은 없었어요. 어머님도 앞으로는 저한테 고상이니 품격이니 하는 소린 못 하시겠죠. 본인이 하신 일이 있고 제 생각이 어떤지 똑똑히 들으셨으니까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될지, 판결은 어떻게 될지, 또 어머님은 얼마의 위자료를 물게 될지 아니면 이혼은 하실지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지만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좀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냉정한 마음에 따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모른 척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봐드리고 챙겨드렸을지도 모르죠. 결국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부끄러운 것도 모르시고 행동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저도 결국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상 어머님의 막말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도 떳떳하고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일부러 상처 주는 일 없이 살려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되돌아오니까요.